이런 심장 주위에 이렇게 지방이 차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런 해결책이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입니다. 역시 운동하고 저탄수화물 식이를 해서 체중 관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내장 지방보다 훨씬 더 이 EAT가 잘 빠진다고 알려져 있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체중 조절하게 되면 EAT가 잘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체중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뱃살만 보지 마시고 이제 좀 개념을 좀 옮기셔 가지고 '아 심장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운동이나 이런 식이 조절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이 팻 볼륨 자체 로딩을 줄여 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콜레스테롤 약 중에 스타틴이라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이 있는데 이것도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지만 뭔가 이 지방의 분할을 잘 시켜 가지고 이런 EAT 볼륨을 약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뇨약 중에 SGLT 이니비터라고 우리가 이 당뇨 혈당을 조절하는 약 중에 콩팥수로 이렇게 당을 분비하는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 약제가 SGLT 이니비터라는 약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비만 약제로 소견이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GLP-1 아고니스트 뭐 리라글루타이드 최근에 세마글루타이드 뭐 이런 약제들이 이런 EAT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잠깐 보게 되면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약인데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데 EAT에도 좀 좋아지네라는 보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랑 식단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 스타틴을 생각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약제 중에서 이제 SGLT 인히비터라든지 그다음에 GLP-1 아고니스트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스타틴을 쓴 거 자료를 보면 스타틴을 쓰지 않았던 그러한 군에 비해서 스타틴을 썼던 그런 군들이 훨씬 더 이런 EAT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요거는 스타틴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약한 스타틴,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 그리고 강한 강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트로바스타틴은 좀 센 약이고요. 프라바스타틴은 약한 게 중등도인데 이런 약제 썼더니 이런 강도 차이는 없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하지만 에이징이 되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보고가 있는 것도 있는 게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EAT 볼륨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CT성으로서 이렇게 볼륨이 지방이 많아지는 이러한 걸 봤더니 스타틴 사용의 차이가 없이 이건 에이징 프로세스가 아닌가라는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 EAT 체중이 증가하고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되는 이러한 게 있다면 아마도 이런 좀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자료를 다시 한번 통계를 돌려보니까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정상 체중군에 비해서 그냥 내장 지방이 증가된 복부 비만층 말고 그냥 일반적인 BMI만 증가된 이러한 군보다 확실히 내장 지방이 증가된 환자들에서 훨씬 EAT가 높고요. PAT가 높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BMI와 허리 둘레가 증가되는 혼합형 비만에서 훨씬 더 PAT가 한 10배 이상 증가되는 거 보면 확실히 내장 지방 그냥 일반적인 BMI 증가보다는 내장 지방과 함께 내장 지방만 증가될 경우 5배 그다음에 혼합성 비만 10배 이상의 하이 PAT를 가진 거 보면 확실히 우리가 체중이 증가되면 특히 내장 지방 쪽으로 증가가 되면 PAT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GLP-1 아고니스트가 EAT에 관계되는 건데 약을 쓰더니 쭉 체중 감소와 함께 EAT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당뇨약 중에 이제 SGLT 이니비터라는 약제를 썼을 때도 이게 EAT 볼륨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중에 이제 이거는 좀 좀 컨트로버시가 있으면 어떤 그 연구에는 경구약이 더 좋다. 어떤 약은 경피가 좋다는 게 아직 더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는 에스트로겐을 우리가 말에 소변에 추출한 이러한 약제를 투여했을 경우 EAT 증가 좀 덜하더라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저항성 운동을 많이 하시고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N수가 적지만 훨씬 더 좋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뒤로 보시면 그러면 유산소 운동은 안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지구력 운동하고 저항성 운동을 같이 병합하게 되면 둘 다 효과가 있는 걸 봐서는 지구력 운동을 하시고 저항성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 여러분들 DHT가 증가가 되고 또는 감소에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 숙성 마늘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마늘보다는 숙성 마늘이 숙성이 더 많이 될수록 이런 AT 증가가 나중 보면 숙성 마늘에 대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요것들이 이제 오늘 제가 데이터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미토콘드리아하고 뒤에 캑스에 대한 할 때 석회화 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숙성 마늘에 대한 숙성 마늘이 좀 그런 이런 뭔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리고 몸에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이런 서플리먼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AT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보시면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잘 축적할 수 있는 백색 지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있으면 뭔가 안 좋은 염증과 관계되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아이 때는 갈색 지방이었다가 점점점 에너지 축적만 하는 기능으로 갈 때는 이제 백색 지방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부단한 노력, 지금 날씨가 추운데 콜드 익스포저라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다이어트로 조금 로우캅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임팩트를 주게 되면 이 가만히 쌓여있는 백색 지방이 브라운 아디포 티슈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간에 가는 중간 성질에 있는 베이지 컬러의 아디포사이트로 간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얘네는 되게 에너지를 많이 내고 좋은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체중이 많이 증가가 돼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 약재를 가지고 체중 조절을 하시면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이시면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체중을 줄이면 체중이 늘면 왜 심장이 안 좋아지고 체중 감소가 있고 특히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왜 심장 보호가 있는지 오늘 요 강의를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EAT에 대한 서머리를 해드리면 대개 심장의 이런 측정은 여러분이 건강검진 하시든지 하면 CT를 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AT 볼륨, PAT 볼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되게 EAT는 아직 정확한 컷오프 밸류는 없는데 EAT는 이제 100 이상이거나 또 PAT는 150, 120 이상이게 되면 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높다 하면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의학적인 상황이 있다면 약제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가 또 뒷받침돼야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EAT에 대한 그는 끝내도록 하고요.